네, 키워드로 함께합니다. 키워드 포착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동물원의 관리 부실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죠. 이틀만 하면 들려오는 동물원의 동물학대 소식들. 환경 전문 매체 마더네이처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 6곳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평양 중앙동물원은 맹수들을 싸우게 한 동영상으로 유명합니다. 가자동물원은 굶어 죽은 얼룩말 대신 당나귀의 얼룩무늬를 그려 논란을 일으켰고요. 다른 동물원도 집단 도살, 좁은 사육 공간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현재 동물원의 동물관리 상황,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과연 동물원은 누구를 위한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확인해봐야 할 때입니다. 관련 내용 기획지도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을 넘을 정도로 동물 사랑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 대책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우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요즘에는 전북의 한 동물원이 문제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1월 18일 전주의 한 동물원에서 사육 중이던 벵갈 호랑이 수컷 한 마리가 폐사된 데 이어 2달 만에 또 다른 벵갈 호랑이 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적인 긴 꼬리 원숭이과의 맨드릴이 특이한 병리학적 소견도 없이 폐사했으며 수컷 기린 한 마리도 급성 신부전으로 26년의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고작 16년 만에 폐사했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동물들이 죽는다면 분명히 동물원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호랑이의 사인은 무엇이었나요? 설사 혈뇨와 함께 먹지도 서지도 못하는 증세를 보여왔던 호랑이의 사인은 적혈구가 과도하게 파괴되는 악성 용혈성 빈혈이었습니다. 앞서 사망한 호랑이는 부검결과 신장 기능 상실에 따른 전신대사 부전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빈혈과 전신대사 부전으로 폐사된 건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동물원의 관리 부실로 분석할 수 있나요? 관리가 소홀해서 발생한 폐사라기보다는 선천성 또는 질병에 기인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지역의 다른 동물원들도 매년 6% 내외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타 지역 지방 동물원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폐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전주의 동물원은 동물들이 계속 폐사하고 있어요. 우려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기린에 이어서 또다시 호랑이 2마리가 연이어 폐사한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분명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령으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라 병사 또는 원인불명으로 분류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잘못된 관리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일정 비율의 동물 폐사를 당연시하느라 폐사율을 낮추기 위한 예방대책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게요. 이 평균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은 동물이 있다면 다른 동물은 죽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주 동물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선 관리를 하는 직원들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동물원 원장은 동물과 관련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 8명이 임명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요. 또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일한 15명의 원장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고작 21개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장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 동물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또 동물의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계장은 최근 6개월 간격으로 2차례나 수의사가 아닌 행정직이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의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동물이 600여 마리에 달하는 데 반해서 수의사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사육사는 11명에 불과했는데요. 결국 제대로 된 건강검진 시스템 가동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동물을 보살피고 관리해야 할 인원이 거의 없다시피 부족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동물 수에 비해서 사육사 수가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과 2015년 어린이대공원의 맹수사 사고를 겪은 후 두 동물원은 맹수사 관리 시 2인 1조라는 업무 규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에는 맹수사 관리 사육사의 2인 1조 근무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또 5년 간격으로 사육사와 고용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육사는 대부분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하는 동물을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년을 기준으로 사육사들이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사육사들이 위험한 근무 조건과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십 년을 평균 수명으로 갖는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수의사와 사육사는 당연히 정규직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군요. 이 사육사가 자주 바뀌면 동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동물원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동물원에 끌려와서 지금까지 46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관리는커녕 밥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카라카스 동물원의 경영 악화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코끼리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너무 많이 마른 상태라고 합니다. 그 정도라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동물원의 재정 악화가 문제라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물원을 방문한 한 지역 주민은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코끼리를 보고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동물원을 방문해서 과일이나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하려 했는데요. 문제는 동물원 측에서 운영 원칙상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독을 탄 음식을 전달할 수 있다면서 기부를 거부한 것입니다. 기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자 정부 당국은 해당 동물원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사실 문제가 되는 건 동물원만이 아닙니다. 이 바다 생물들을 가둬놓는 수족관도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8개 고래류 사육시설에 대한 민간 공동조사 결과 부실한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수십 년간 이를 방치한 사실 역시 확인됐는데요. 공동조사단은 지난 2월 울산 돌고래 폐사 사건을 계기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흘간 8개 시설에 대해서 수온, 수질, 조명, 소음 등과 같은 시설 관리, 그리고 돌고래의 사료 급식 방법, 건강관리 차트, 수의사 등의 건강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업체 측의 수족관 시설 출입 제한, 자료 미제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돌고래는 바다에 있다면 하루에 100km 이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조가 아무리 크더라도 돌고래에게는 작고 부족한 공간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현재 수족관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선 돌고래가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의료 환경 또한 열악합니다. 울산의 한 고래박물관의 경우 돌고래를 격리 중인 수조는 38제곱미터로 법적 기준의 절반에 불과했고요. 보조 수조는 칸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실제 공간은 훨씬 비좁은 상태였습니다. 또 흰고래를 사육하고 있는 거제의 한 수족관 역시 수조가 칸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돌고래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개별 수조 면적이 법적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수족관의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른 환경은 어떻습니까? 잘 조성되어 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제의 수족관은 냉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수온 14도 내외에서 사는 흰고래에게 여름철에 무려 20도 이상의 물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또 업체들은 염도, 수온, 잔류 염소 농도, 대장균 등 제각각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대장균의 경우 울산의 고래박물관은 연간 4회를,
제주의 수족관은 격언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온도마저 맞춰주지 않는다는 건 정말 살 권리를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돌고래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돌고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을 때 징후 역시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미 큰 돌고래 6마리가 폐사했던 거제의 한 수족관에서는 돌고래가 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튀어오르거나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증상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의사가 있기는 있나요? 수의사가 상주하는 업체는 8곳 중에서 5곳에 해당했고요. 나머지 3곳은 협진 형태로 수의사가 고래류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대부분 수족관 전체를 한 명의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어서 질병 또는 상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 동물들의 폐사 소식이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된 통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인 고래류의 폐사 현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경부가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폐사한 개체 수는 22마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 해양환경단체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최소 70마리 이상의 돌고래가 폐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업체들의 고래류 인공증식 미신고, 업체들 간의 내부 거래 미신고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야생생물보호법에 의거해서 해양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수족관 관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네, 고래류 한 종에 대한 관리 실태만 봐도 이런데 다른 해양 동식물들의 관리는 어떨지 짐작이 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동물원의 지나친 상업화가 문제죠. 네, 동물원이 운영되려면 우선 이윤이 있어야 합니다.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필요한데요. 거기에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이 바로 공연입니다. 동물원 측이 돌고래쇼나 물개쇼 등을 금지할 수 없었던 것은 수익 모델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공연이 있으면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들이 자주 찾게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해야 할 텐데 다른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의식 변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물학대의 주체가 꼭 동물원 측이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느꼈는데 동물학대의 주체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얼마 전 튀니지의 벨베르 동물원에서 관람객이 던진 돌에 맞아서 악어가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자는 동물을 깨운답시고 유리를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는데요. 원숭이에게 일반 과자를 던져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티켓의 문제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동물을 대하는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분명히 동물원에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대 동물원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머니인 마리아 테레지아 왕비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동물보호와는 상관이 없었던 셈인데요. 당시 동물원은 강력한 왕권의 상징이자 유의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여러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인데요.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동물들을 위해서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 동물원의 사회적 역할의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랬지만 많이 달라졌죠. 현재의 동물원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동물원은 우선 교육적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생태 지식과 생명 존중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동물보호 및 연구 기능도 있습니다. 유럽 들소, 프세발스키 말, 하와이 기러기 등은 동물원의 노력으로 멸종 직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동물들입니다. 중국이 원서식지인 사슴
사불상은 중국 내에서 멸종됐지만 영국에서 번식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세계 각국의 동물원에 보내져서 약 1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동물원은 누구에게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도 찾으면 참 즐거운 공간이에요. 이렇게 순기능을 살리면서 긍정적인 공간으로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사육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 등이 개선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동물원은 원장을 비롯해 운영팀과 진료팀, 사육팀 각각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데요.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이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가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동물원의 사육시설 개선 못지않게 동물 질병 시스템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와 사육관리팀의 꼼꼼한 기록과 충분한 공유가 필요합니다. 동물원의 시급한 문제가 질병관리, 사육관리 대책이 이제 세워져야 한다는 건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동물원 사육동물의 학대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즉 동물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은 2012년 강원 원주시 한 동물원에서 사육되던 호랑이가 경영난으로 방치돼서 아사 직전까지 갔던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그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동물원 동물들을 위한 법, 그러니까 동물원법에 대한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 5월 국회에 제정이 되었고 지금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 동물원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동물원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을 야생동물을 보전, 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시설이 전문 인력, 질병관리 계획, 멸종위기종 보유 현황 등을 근거로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또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해를 입히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동물원법 제정이 동물 복지 증진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외에서는 동물원을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고요? 네, 스페인에서는 동물 권리 보호를 위해서 동물원에서 동물을 없애고 가상현실, 즉 VR 영상 등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동물원을 개수나 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인 300여 종의 동물을 모두 VR 영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건데요. 동물을 우리의 가더 관리하는 것이 학대에 가깝고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주장까지 나온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또 앞서 알아본 듯이 이 동물원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으니까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